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스코텍 말씀드립니다. 뭐 푸대접을 받았었죠. 승인을 받고 푸대접을 받고 차익 매물이 나왔었었죠. 네, 자, 그러나 그 푸대접을 일단 돌리는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한 주간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요일에 큰 폭으로 12%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모양이 더 좋죠. 모양이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됐고 오스코텍도 당연히 12%나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뭐 등치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 오스코텍이 작기 때문에 시총도 작고 오스코텍이 유한양행보다 더 강력한 모습을 탄력성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모습이기는 합니다. 유한양행은 신고가를 냈고 오스코텍은 신고가를 아직 못 냈지만은 유한양행을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렉나자 건 이외에 오스코텍이 시세를 상당히 크게 낼 수 있는 한 가지 건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아마 말씀드린 내용 중에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대충 짐작을 하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보여지지만 자, 요건이 제가 볼 때는 크게 주가 추가 급등의 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는 대박주 하나 말씀드릴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스코텍인데 여러분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일스톤이나 로열티 뭐 이런 구조를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실 겁니다. 생소하기도 하고. 그걸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어떤 신약건과 관련해서 계약을 하죠. 계약. 확정된 계약금이 있고 그 계약금을 이제 받고 출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그 A라는 그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임상이 잘 돼 나가잖아요. 그러면 임상 단계별로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기술료를 지급을 합니다. 요건 이제 단계별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허가 완료가 되면 이제 끝나는 건데 허가 완료가 되고 나서도 판매에 따라서 마일스톤이 또 추가가 되기도 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서 좀 틀려요. 판매 마일스톤이라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되게 허가 완료 시점까지 마일스톤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마일스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천만 달러를 유한양행이 받고 그중에 6대 4의 비율이니까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제노스코랑 또 반반 나누니까 한 160억 원 정도 받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게 다는 아니고 판매 마일스톤을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존슨앤존슨의 렉나자 판매에 따른 마일스톤을 또 수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다가 아니에요.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 렉나자 허가를 이제 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른 또 마일스톤이 또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일스톤 유입이 차근차근히 꾸준하게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스코텍 입장에서는 라이센스 아웃, 다른 임상 라이센스 아웃도 이제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마일스톤도 들어올 거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수익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가 아니고 매출이 존슨앤존슨이 이제 매출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매출의 몇 프로에 되게 한 15% 정도 보는데 계약에 따른 내용으로 요 매출의 15%가 로얄티로 바로 이제 또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그거 받는 거를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6대 4의 비율로 가는 겁니다. 오스코텍이 40% 갖는 거예요. 그러면 오스코텍이 제노스코 있죠, 자회사. 얘하고 나눠 갖는 겁니다. 20, 20씩 갖는 거예요. 되게 이런 구조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마일스톤하고 로열티 건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죠? 네, 그리고 이 레이저 티닙 원 개발사가 오스코텍 측 아닙니까? 자회사 제노스코 거 아닙니까? 레이저 티닙을 이용을 해서 뭐 병영요법이 또 앞으로 나온다든가 그렇게 될 경우는 여기서 또 단계별 기술료하고 마일스톤하고 로열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적응증이 확장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렉나자 신약 허가 받은 게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 아시겠죠?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지금 이게 끝이 아니다. 신약 허가, 렉나자 신약 허가로 이게 끝이 아니다. 특히 그 얀센의 SC 제형이라고 해가지고요. 렉나자 리브리번트 그 SC 제형권에 관련된 이 FDA 허가건도요. 12월에 있습니다. 이게 성사가 되면 이것도 커요. 이것도 되면은 뭐 마일스톤, 로열티 뭐 이런 거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요것도 커요. 네, 요것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되게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냥 단기적으로 재료 노출되니까 물량이 좀 나왔지만 끝이 아니고 다시 이러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면서 신고가 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목표가들은 뭐 5만 원까지 보고 나중에 주가 올라가면은 뭐 5만 원에서 뭐 6만 원, 7만 원, 뭐 그래서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권사 애들은 이게 후행적으로 목표가를 상향하기 때문에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사 목표가가 뭐 5만 원 뭐 그 정도 선에 지금 현재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뭐 흐지부지하다 이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오스코텍을 만만하게 보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라이센스 아웃 기술 이전 이거 계속 이제 발생이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마일스톤 매출에 따른 로열티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일단 여기 제목 보시면 더벨지의 8월 23일 08시 34분에 나온 기사인데 오스코텍 제노스코 위상도 달라진다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여러분 요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회사 오스코텍 자회사 제노스코가 그 기술특례 상장 기술성 평가 AA 등급을 획득했다. 이 얘기는요. 이번에 이 자회사 제노스코가 올해 10월까지 이제 예비 심사를 청구를 하면은요. 요 기술성 평가 AA 받은 것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 10월 말까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오스코텍이나 제노스코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졌잖아요, 여러분. 여기 그 기사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회를 틈타서 제노스코를 상장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그러면은 오스코텍 또 급등하죠. 그죠? 근데 이게 10월 말까지 돼야 기술성 평가 요 점수가 유효화되는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크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오스코텍의 여러 가지 그 로열티라든가 마일스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뭐 SC 제형권에 대한 허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노스코 건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이 또 하나의 주가를 크게 끌어당길 수 있는 모멘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스코텍을 얕보지 말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여기서 물량 소화하는 기간이 이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위쪽으로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렇게 되든가 이번에 그냥 단박에 여기를 그냥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돌파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에서 결정해 주는 거죠. 시장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유용한 정보를 신속한 정보를 계속 드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오스코텍이라고 꼭 문자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뭐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 거 아니야. 그래야 제가 오스코텍 문자 주신 분에게 이런 진짜 신속하고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 진짜 유용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드릴 겁니다. 업데이트해서. 그리고 진짜 매매가 필요하다면 매매 사인도 드릴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꼭 문자 주시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해결할 수 있는 거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 보고요. 오스코텍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을 케어할 수 있다는 거. 이 영상은 제가 매 시간마다 찍을 수가 없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요 종목도 꼭 잘 하셔가지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자, 요즘 시장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따라서 뭐 개별주를 한다 하더라도 미리 그 테마를 알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많이 밀리고 나중에 반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소형 개별주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형주 섹터를 들어가 봐도 되게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쪽들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요.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대박을 내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런 타임에는 상당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저평가만 됐다고 해서 이런 종목만 우리가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성장성까지 겸비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율 배반적이기도 하지만 이거 두 개의 성격을 다 겸비한 그런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찾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저평가주이면서도 성장주입니다. 자, 목표는
되게 우리가 과거 시세 대비해서 이제 막 생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더블 내지 세 더블 정도 요 정도 가야 이제 매물이 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섹터는 여러분들 이미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내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반등을 주고 더 밀려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신선한 쪽에서 섹터를 구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은 최근에 아주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엔터테인먼트 섹터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주가 수준은요 적당한 수준이죠. 네, 10,000원 내지 한 30,00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이 아주 등치가 작은 중소형주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한 3,000 내지 5,000% 정도 있는 생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 약간은 이제 대형주 성격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탄력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유보율 같은 경우도 확실하고 재무구조가 확실하죠. 재무구조 확실하지 않은 종목은 제가 추천 안 합니다. 유동성 현금, 그러니까 단기간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유동성 현금이요. 여러분 한 3,000억 내지 4,000억 정도 있어요. 이 얘기는 괜히 괜찮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쭉 올린 다음에 증자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당 주식 가치를 희석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유동성 현금이 이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실적은 작년에 최저였어요. 하지만 1분기부터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도 좋지만 과거에 안 좋았다가 또는 실적이 최소치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높아지는 종목, 이런 턴어라운드성 종목들이 큰 대박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퍼 배수, 우리가 이익을 측정하는 퍼 배수가 6배에서 10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퍼 배수는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되게 이 섹터가 속한 기업의 평균 퍼가 뭐 좋을 때는 50배까지도 올라왔었어요. 되게 한 20, 30배 정도는 갑니다. 근데 지금 퍼가 6배 내지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내지 3더블을 분명히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로 따져서도 PBR이 한 0.5배수 내지 0.9배수거든요. 근데 이게 자산 가치가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되게 20 내지 뭐 50%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PBR 수준이요 2배 내지는 5배 정도까지도 PBR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0.5배 내지 0.9배수라는 얘기죠.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돼요. 매매 기간은 한두 달 후 정도의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죠. 근데 조금 기간을 길게 보셔도 됩니다. 3개월 정도 기간으로 봐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외인들이 화끈하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3, 4년간 조정을 계속 보였어요. 3, 4년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간 등락하면서 바닥 다진 이후에 최근 분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거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주봉 차트가 이런 식이죠. 네, 주봉 차트가 이런 식입니다. 요거가 이제 한 1, 2년간에 걸쳐서 다지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베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월봉 차트도 보세요. 네, 월봉 차트도 바닥을 여러 번 찍었잖아요. 네, 그래 놓고 슬쩍 올려지는 패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다 할 매물이 없어요.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요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고요. 제가 끝까지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 전화번호 있죠? 예, 요 전화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예, 대박 간단하죠?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번에 이 대박주는 한번 잡읍시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